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힘 중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참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잘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죠.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가지 그 의혹에 대해서도 잘 파헤치고 있고요. 이제 국회의원은 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일단은 찾는 게 중요하고요. 비리 의혹을 찾는 게 중요하고, 찾았으면 그거를 잘 공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격 포인트를 맥을 잘 짚어서 그걸 정리를 잘 해서 그야말로 이 언론들이 관심을 갖게, 언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정리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진우가 이슈 해설이라는 걸 통해서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또 자기의 또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잘 저격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애써 답을 피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애써 답을 피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 왜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애써 지금 답을 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뭐 답을 피하고 있는 것은 뭐 자기가 불리하니까 답을 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유리하다 그러면 뭐 답을 피할 리가 없겠죠. 자,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김민석 후보자에게 물어봐 주세요. 저도 열심히 검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또 그 검증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그거를 취재를 하고 밝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인 상대로 김민석 후보자에게 물어봐 달라, 저도 열심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힌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조의금,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언제 얼마를 벌었나? 국회의원 겸직하면서 5억 원 이상 기타 소득이 가능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김민석 후보자 전 재산이 자기하고 배우자하고 아들하고 또 김민석의 부모하고 합쳐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코넬 대학에 유학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뭐 홍콩에 가서 또 인턴도 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민석의 돈은 어디서 나는가라는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김민석 후보자에게 물어봐 주세요. 저도 열심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의금,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나 조의금도 뭐 받았고 강연료도 받았다. 그럼 조의금을 어디서 얼마를 받았다는 건지. 보통 조의금 같은 건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뭐 안 받고도 그거 받았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축의금이라든지. 그럼 언제 얼마를 벌었나,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 겸직하면서 5억 원 이상 기타 소득이 가능한가. 두 번째, 기타 소득의 흔적이 재산 등록, 세무신고 서류엔 안 보인다. 기타 소득이다 하더라도 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보인다. 국세청에 소득신고 제대로 한 건 맞나? 첫 번째는 기타 소득이 있었나? 두 번째는 기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혼한 전처가 아들 국제고 코넬대 학비를 전부 댄 건 맞나? 국제고를 다니고 코넬대를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근데 이혼한 전처 김자영 씨죠. KBS 아나운서였던, 이쪽이 된 거 맞나? 송금인가 아니면 현금인가? 재혼한 전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한 푼도 안 냈나? 그러니까 지금 이 재혼한 전 남편이라는 것은 김민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김자영 씨만 내고 엄마만 내고 아버지는 그럼 하나도 안 냈단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달라. 네 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 교회 헌금 2억 원을 하면서 수억 원대 아들 학비는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말인가? 아니, 교회 헌금을 2억 원 했다고요? 최근 5년간 김민석이가 교회 헌금 2억 원을 하면서 수억 원대 아들 학비는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야, 또 교회는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냈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교회 낸 돈은 또 그러면 지금 국회 월급 받아서 낸 겁니까? 다섯 번째, 김민석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7년째 채무 독촉을 안 하고 오히려 400만 원, 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다. 진짜 빌린 거 맞나? 아니,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7년째 돈 달랄 소리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400만 원도 내고 500만 원도 내고 이렇게 고액 후원금을 냈는데 이거 진짜 빌린 돈 맞나?
6번째, 이번 달 인사청문 등록 서류를 낼 때까지 사인 채무 1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어디서 무슨 조건에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았나? 지금은 싹 갚았다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등록 서류를 낼 때까지만 해도 1억 4천만 원의 지금 사인 채무, 개인 간 채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뭐 지금 갚은 것인지 뭐 다 갚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을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참 지금 김민석 미스테리가 갈수록 이게 뭐 까도 미스테리가 나온다 그래서 까까미, 까도 추다만 나온다 그래서 까까추, 까도 비리만 나온다 그래서 까까비,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지금 주진우 국힘의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6가지를 지금 이렇게 언론인들이 물어봐 달라. 물론 이제 아마 당연히 주진우 의원도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그 인사청문 의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묻겠지만, 그 전에라도 말이죠. 지금 인사청문도 갈 거 없이 김민석이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검증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이 원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런 인사 검증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말이죠, 검증을 회피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얘기만 써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의 뭐 소년공 친구들이라고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그렇게 미담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이 좌파 언론들은 자기들 편은 무조건 눈 감고, 잘못된 것도 무조건 눈 감고, 그리고 상대편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뭐 상당히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언론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언론이 요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5부라고 할 정도로 현대 권력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과거에 다른 어떤 기관들이 하던 어떤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공정한 잣대로 권력에다가 같은 그 펜대를 들이대야지. 뭐 좌파 언론이라 해서 좌파 쪽에는 완전히 그냥 손방망이 그런 어떤 펜대를 들이밀고, 그 다음에 또 우파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가지고 심소봉대를 해서 죽이려고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김민석은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거리될 때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장관하고도 다르거든요. 따라서 국무총리는 엄정한 그런 어떤 잣대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검증이 물론 입법부에서도 하겠지만 입법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따라서 검증을 언론이 나서서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주진우 의원의 이런 어떤 6가지 질문,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은 지금이라도 빨리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은 계속해서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강철TV입니다.